사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은입니다. 지은님, 스튜디오 처음 오셨잖아요. 아, 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예술치유 콘텐츠를 만드는 음악치료사이고요. 그리고 취미도 음악 쪽인데 음악 감상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이런저런 악기 뚱땅거리면서 연주하는 것도 연주하시는 좋아해요. 것도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러면 최근에는 어떤 음악 감상을 좀 좋아하셨어요? 장르? 최근에 제가 꽂힌 가수가 있는데 어떤 분이신가요? 이게 BTS의 RM이 네네. 갑자기 막 홍보를 하면서 인스타에 올렸어서? 네, 좀 뜬 한국 이제 아티스트인데 네네. RM 분이 추천해 주셔서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원래부터 좋아했는데 RM이 좀 말하니까 조금 더 인지도가 높아지셨겠네요. 맞죠? 네, 최근에 한국의 은희영이라는 가수분을 아, 근데 재즈를 하시다가 최근에는 좀 미국 포크 중에서도 되게 인디스러운 포크를 하시는 분을 그러면 좋아하고 인디 있어요. 포크가 약간은 밝으면서 조금 이렇게 서정적으로 가는 포크인가요? 제가 이 포크 종류를 잘 모르거든요. 아, 이 경쾌한 게 좀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재즈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뭐랄까 밀고 당기가 있는 건데 포크는 경쾌한 것도 있고 약간 컨트리 음악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 아닌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좀 경쾌한 부분도 있긴 한데 약간 자유로운 느낌? 그 느낌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나도 그 기분을 좀 더 느끼는 거네. 네, 저는 아무래도 음악을 되게 감정과 같이 다루는 그런 음악 치료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음악 들을 때 되게 저의 감정에 대해서 많이 살피고 섬세해지는 거네요. 네, 이 음악이 어떻게 나한테 다가오고 나한테 무엇을 주려고 하는가 이런 거를 많이 약간의 직업 생각하면서 의식을 들어요. 가지면서 음악을 들을 때가 생기는 거네요. 편하게 맞아요. 감상을 하기도 하지만 나도 모르게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잖아요. 그게 아마 전공을 하셨거나 지금 일을 하면서. 제가 좋아서 듣다가도 이런 부분이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음, 되고. 근데 그걸 알아차리는 것도 또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럼 은희 형님 곡 중에 이 곡은 꼭 들어봐야 된다. 한 곡 정도는. 제목을 아, 얘기해 주세요. 저도 집에 가면서 들을게요. 저는, 최근에 나온 SUNA, 이거를 수나라고 읽어야 되는지 써나라고 아,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게 사람들이 딱 들으면 기억하기 쉬운 그런 곡이겠네요. 그 앨범에 있는 곡이에요. 음, 그 앨범에 이제 제가 제목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마지막 수록곡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랙 네. 마지막 곡을 들으시면 되는 거. 지금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앨범 제목을 얘기해 주신 거네요. 네, SUNA. 네, 알겠어요. 이게 청취자분들이 지금 길을 쫑긋 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아마 다들 아실 거고, 저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은희 형님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은님은 이런 음악 쪽도 좋아하지만 최근에 유튜브 콘텐츠는 뭘 봐요? 유튜브 콘텐츠는 제가 최근에 많이 본 거는 아이브의 11 무대인데요. 아이브? 네. 그 아이브,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그래요? 제가 좀 아이돌을 몰라요. 갑자기 포크 얘기하다가 아니에요, 뭐 아이돌 이게.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전혀 안 돼요. 오히려 더 신선할 거예요. 네. 그럼 그 무대를 유튜브로 보는 이유는 또 뭐가 있어요? 그냥 이게 워낙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어서 보는 걸까요? 너무 음악이 일단 좋고, 음, 그리고 그거를 표현하는 춤이랑 표정이랑 아, 목소리? 그런 게 이런 다 게, 드러나잖아요. 유튜브로 보게 되면. 네. 그래서 그 무대를 정말 팬이라고 하진 않지만, 그냥 한 10번씩은 돌려본 것 같아요. 제가 그 아이돌 무대를 진짜 열심히 본 적이 언제였냐면 군대 있었을 때. 군대 있을 때 TV 틀면 일단 아이돌 고, 그 엠넷, 뭐 KM 뭐 이런 거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때 막 음. 빠져들어서 봤어요. 그 이후에는 보진 않았어요. 아, 그 이후에 그런데 우리가 아이돌을 만드는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땡땡땡이지만 조금 지나간 프로그램에서 얘기 안 하겠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봤었던 게 아이돌 무대가 군무잖아요, 약간. 음,
그래서 저는 조금 안 봤거든요. 근데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도 되게 많겠네요. 딱딱 맞춰서 추기도 하고 그 음악에 맞는 댄스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게 저도 제가 아이돌을 이렇게 좋아하게 될 줄 몰랐던 사람으로서 바람이 좀 생겼나 본데. 네. 근데 같은 이유에서 안 좋아했다가 같은 이유에서 지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해져 있는 거를 하는 게 별로 예전에는 좋지 않았는데 또 BTS 얘기가 나오지만 BTS 이후로 아이돌에게 더 관심이 생겼고 그만큼 내가 어떤 하나의 연결 매체를 통해서 네. 더 많은 아이돌들을 관심을 가지거나 이게 또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런 걸 또 보면 또 추천을 해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다 보진 않지만 한 번씩 클릭해보고. 네. 근데 그러다가 하나에 빠지면은 무한 반복하죠. 그러면 10번 정도 봤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또 보고 싶다? 이게 뭐랄까 한 번 빠져드니까 계속 봐도 재밌고 흥미로운 거네요. 그리고 곡 자체가 보면 거의 5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보고 또 봐도 되고 아니면 또 다른 무대가 있으면 또 다른 무대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맞아요. 그럼 오늘 또 준비한 토크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 요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은님은 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음악도 좋아하고 또 사람의 심리에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지금 일을 찾게 된 건데 저는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내가 만족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여기 이 영역에 들어오고 나니까 더 여기서 어떤 거를 발전시켜야 될지 조금 더 내가 성장하고 싶은 것도 있고. 네. 그런 것도 보이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는 약간 제 방법을 알려드리면 어떨까 생각했었어요. 그럼 방법 한번 알려주세요. 음,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저는 찾을 수 있던 방법의 제일 첫 번째는 일기 쓰기였던 것 같아요. 아, 일기 쓰기. 네. 제가 방송에서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저는 아침에 얘기를 했어요. 아, 그리고 방송을 보다 보니까 네. 일기를 2권 쓰는 분이 있더라고요. 음, 하나는 감정 일기 쓰고 하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나 뭐 이런 걸 쓰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럼 뭐 지은님은 어떤 식으로 일기를 쓰시나요? 저는 무조건 노트는 하나를 써요. 하나를 쓰고 네. 밤에 쓰시는 거죠? 정해놓지 않고 써요. 근데 그리고 일기를 꼭 그 하루에 있었던 일들이랑 막 그런 감정을 쓰는 게 아니군요. 하루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쓰진 않고요.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들을 쓰고 어떤 사건을 쓰고 싶다 그런 거는 좀 달력에다가 적는 편이에요. 아, 그러니까 나름의 나의 기준 안에서는 조금은 나한테 뭔가 기억하고 싶은 순간은 달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 번 더 적어 놓는 거군요. 네. 그리고 주로 쓰는 거는 해야 할 일은 이제 따로 관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일기에는 그때그때 감정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럼 일기까지 왔는데 찾는 방법 알려주셔야죠. 아, 저는 제가 일기를 쓰다 보니까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되게 오랫동안 제가 언급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뭘 할 때 즐거웠고 중복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방법이 일기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매년 사실 제가 좋아하고 관심 가지는 거는 달라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아이돌을 안 좋아했다가 아이돌을 좋아하는 것처럼 오늘 네. 아이돌 얘기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매년 좋아하는 일이 달라지는데 거기에서도 계속 자기 혼자서 좀 발전이 되는 그런 좋아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느 날 다 모아서 이렇게 마인드맵처럼 그려보고 그 이제 각각의 개별 점들을 좀 연결을 하면서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확장할 수 있을까? 그러면 첫 번째가 적는 거고 두 번째가 마인드맵을 시키는 거네요. 그쵸. 그리고 연결할 수 있는 거를 연결하는 거. 근데 연결을 하고 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거긴 한데 그 좋아함의 정도 또는 내가
잘하는 건데 그 잘함의 정도가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연결은 느슨하게 해놓고 그냥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하고 우선순위가 또 정해지는 거네요. 네, 나의 기준 안에서. 맞아요. 그래서 그 좋아함과 잘함의 정도가 조금 낮은 것들은 그냥 차근차근 같이 약간 병렬적으로 기록이 돼 있으니까 네. 그 병렬을 해놓고 네, 먼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시작하는 거죠. 일단 해요. 그러다 보면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거라고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좋아하는 거를 했을 때 아주 작은 거라도 좋아하는 거를 했을 때 되게 즐거움을 좀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계속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쵸. 이게 시작하기 전까지는 모르거든요. 맞아요. 시작하기 전에는 진짜 좋아하고 설레고 재밌을 것 같았는데 막연히 시작하고 나면 환경적인 요소들이나 부수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작동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랬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그냥 좋아하는 일이 아니었구나라고 판단하는지 그래도 내가 좋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보통은 후자인 것 같은데 근데 결국 저도 좋아하는 일들을 많이 도전해보고 결과적으로 그런 환경에 이제 굴복을 하고 내가 이걸 왜 좋아했지? 막 나는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후회도 조금씩 한다는 거네요. 네, 후회도 조금씩은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시도했던 것까지 후회하진 않아요. 그냥 그때 내가 이걸 엄청 좋아했으니까 움직일 수 있었겠구나. 근데 그냥 제가 그거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면 또 새로운 일들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식으로 조금씩 다른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또 네. 좋아하는 일을 찾아갈 수 있는 거네요. 맞아요. 결국에는 좋아하는 일들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끊임없이 좋아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고 네. 우리가 실망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만족을 하기도 하지만 다음에 또 좋아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네. 또 할 수 있는 거라고 지은님이 또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지은님처럼 이렇게 길게 준비하진 않았고요. 지은님이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전 짧게 하려고요. 인생을 사는 동안 계속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 맞아요. 찾는 방법이 그러니까 고민을 계속 해보는 게 저는 찾는 방법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 보면 나오면 바로 실행하고 다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착각? 좋아하는 일이 맞는지 아닌지. 그걸 되게 많이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그랬고 다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나오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정말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해봐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네. 제니 뭐 좋은 얘기 다 했으니까 제가 열심히 준비한 거를 많이 하지 않아도 충분히 마인드맵으로 청취자분들의 마인드맵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럼 오프닝 토크 이렇게 재밌게 얘기했는데 오늘 댓글 2개 읽어드릴게요. 네. 일단 제일 위에 댓글은 제 댓글이에요. 제가 댓글 하나 남겼는데 8월 1일이어서 어제 댓글 남겼는데 우리 댓글이 지금 한 2,750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3,000개까지 가자. 그렇게 댓글을 남기셨어요? 이렇게 댓글을 남겼는데 한 분이 3,000 가지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여기다가 조금 이렇게 같이 응원하는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댓글은 언제 들어줘 님이 남겨주셨는데 사진에 담긴 예쁜 내 기억들 그리운 마음이 생겨나더라고요. 함께한 친구, 분위기, 먹었던 것들 모두 담겨져 있어서 좋아요. 지난 방송이 그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은님은 이 사진에 대한 의미가 어떤 걸까요? 추억 아니면 일상 저장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사진을 찍거나 사진을 남기는 이유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셔도 좋고. 저는 사진이 그때 당시 제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는 약간 타임머신? 타임머신 역할을 하는군요. 네. 돌아가서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기도 하고 질문인가? 되게 많은 감정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표현으로 할 수 없는 사진을 맞아요. 보다 보면 우리가 슬프기도 하고 아니면 저 때 나는 어땠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말한 것처럼 행복하기도 하고 맞아요.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진을 꺼내보거나 사진을 누군가랑 같이 공유하거나 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되게 제가 떠올리고 싶은 순간을 엄청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사진을 보는 거는. 머릿속에 원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진 보면 또 기억나잖아. 네. 그럼 댓글 또 읽어드릴게요. 청취자분들의 찐 감정을 항상 대변해주는 문희님의 소소한 경험들이 듣기 편해요.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다음 댓글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할 수 있어 너님이 남겨주셨는데 한동안 바빠서 댓글도 못 남겼어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휴가라서 마음 편하게 쉬고 있어요. 제님은 휴가 언제이신가요? 다녀오셨나요 벌써? 아니요, 아직 올해는 못 갔는데 여름 휴가 아직 못 가신 거군요. 여름 휴가를 굳이 안 가고 그냥 날 좋을 때 가을 날 좋을 때 그냥 네. 쉬는 걸 그러려고. 선택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게 다녀오려고요. 저는 다음 주에 가요. 아, 맞아요. 그래서 대본에 남겨놨는데 공지를 못 해드렸지만 아마 다음 주는 우리 방송이 쉬니까 청취자분들도 한 주 쉬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또 남겨주신 게 저도 폰 사진이 너무 많은데 지울 때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용량 부족하면 마음 먹고 한 번에 다 지워요. 나이가 들수록 사진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아마 이 사진이라는 게 계속 저장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지워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 아카이브에 옮겨놔야 되거나 그러면서 우리가 추억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분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주 잘 쉬고 오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